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강지호 기자가 갔으니까 강지호 기자 마이크를 이제 죽여도 되겠죠. 예. 자, 마이크를 조금 키웠고요. 자, 말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윤석열 사형 구형을 안 할 수 있다고? 누가?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한테 사형 구형을 안 할 수 있대요. 아이씨, 뭐야? 윤석열 구형이 아니라 선고가 사형이 나야 될 판에 구형조차 안 한다고? 구형을 사형을 안 한다고? 아니, 뭔 소리야? 라고 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이 얘기 듣고 되게 열받았거든요. 장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 우리가 왜 지금까지 조은석 내란 특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참아왔는데, 왜 가만히 있었는데 사형시키라고 우리가 참았던 거잖아요. 근데 안 한다고? 아니, 뭔 개소리야? 쉽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오는 9일, 앞서 제가 우리 강지호 기자랑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는 9일 내란 사건 재판이 결심입니다. 이 9일날 내란 사건 결심은 윤석열 것뿐만 아니라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등 내란의 주요 관련자들 모두 한꺼번에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말 그대로 내란 사건의 본류 재판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지기현이가 그동안 따로따로 진행되어 오던 재판을 모두 병합하죠. 그리고 1월 9일 날 구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입니다. 변론을 하게 되면은요, 변론을 그러니까 결심을 하게 되면은 이 결심하는 날 최후 진술과 구형을 하게 됩니다. 최후 진술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것이 최후 진술이고요. 구형은 어떤 형에 처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바로 이 구형이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한테 어느 정도의 형을 요구할 것이냐. 물론 구형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검사가 재판부에 이렇게 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이 구형이라는 그 자체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평가를 담고 있는 것이자 동시에 범죄 전체, 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규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하나 있죠. 지난 12월 달에 마무리된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 이 사건의 결심입니다. 이 사건의 결심은 백대현 판사가 맡았죠. 6개월 만에 딱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는 16일인가요? 17일 날 백대현 판사가 선고를 할 겁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는 모두 10년형이 구형이 됐어요. 윤석열이가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아주 난장판을 핀 게 있죠. 실제로 총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도 했었고, 총을 쏘라는 얘기도 했었고, 이 총을 쏘기 위해서 특수임무단을 활용하려고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모두 합쳐서 징역 5년이 구형이 됐고요. 좀 그죠? 윤석열이가 지 안 잡혀가려고 경호원을 동원해가지고 총격전을 벌이라고 했다면 이건 내란이잖아요. 내란 음모예요, 이것도 사실은. 근데 징역 5년? 야, 이건 너무 싸게 먹힌 거죠.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내란입니다. 제2의, 제3의 내란을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총격전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만약에 우리 그때 윤석열이가 경찰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내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겁니다. 진짜 내란 벌어지는 거야. 자,
근데 징역 5년이면 너무 싸죠. 아무튼 징역 5년. 윤석열이가 이 계엄 선포 직전에 이 국무회의를 열지 않으려고 했다가 억지로 열죠. 억지로 여는 과정에서 모든 국무위원한테 연락한 게 아니라 몇몇 지 입맛에 맞는 사람만 부릅니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연락조차 못 받았죠. 자, 이렇게 연락을 선별적으로 한 것, 이것은 국무위원들의 직무를 방해한 겁니다.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보는데요. 여기엔 징역 3년. 그 다음에 윤석열이 계엄 포고문을 나중에 만들죠.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자, 이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 합쳐서 또 징역 2년, 합쳐서 징역 10년형이 구형이 됩니다. 자,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비록 매우 싸게 나온 형이긴 하지만 이 싸게 나온 이 형을 보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본류 재판에서는 어떤 형이 나올 것인지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사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건 곁다리잖아요. 곁다리에 징역 10년이 나온다면 본류는 뭐 아무리 싸게 봐도 무기 아니면 사형이야.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변론이 재개가 되는 바람에 혹시 이거 또 연기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만 다시 선고는 계속 17일 날 나오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이 한덕수입니다. 한덕수는 지난해 11월 달에 결심을 했고요.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한덕수의 혐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혹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 혹은 도와줬다라는 그런 혐의인데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계엄 관련 공문서를 지 멋대로 폐기한 혐의까지 같이 포함됐어요. 이 세 가지 혐의 모두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그 내란 우두머리를 도와준 한덕수가 징역 15년이다. 그러면 윤석열은 적어도 이 2배 이상은 된다는 얘기죠. 원래 내란 주요 임무 종사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이 방조죄 같은 경우는요. 주범의 2분의 1, 정범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징역 15년 곱하기 2면은 징역 30년 이상이란 얘기죠. 징역 30년 이상이면 일단 무기징역 혹은 사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징역 15년이라는 것은 사실상 윤석열한테는 적어도 무기 이상의 형을 구형하겠다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적어도 윤석열한테 무기 이상이 나오겠구나. 사형이 나올 수도 있겠으나 무기는 확실히 나오겠구나 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슬슬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재판의 진행 경과를 보면은 윤석열은 사형이 유력합니다. 적어도 구형은 사형이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형은 법적인 어떤 구속력은 없습니다.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속력은 없지만 구형이 사형이라는 것은 윤석열이 저지른 이 범죄가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즉 내란이자 반란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고요. 반란을 저지른 놈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중요한 경고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란의 주범은 사형이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윤석열 감경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거나 유기징역으로 한 45년 이 정도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윤석열이가 사형을 구형된다. 그러면 이거 감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징역 한 30년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진짜 이상한 소리가 지금 들려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한테 사형 구형을 안 할 수 있다. 사형 구형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냐? 제가 여기저기 소문을 좀 취합을 해서 들어봤는데 실제로 조은석 내란 특검 관련자들이 여기저기 조금씩 여론을 떠보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사형 구형을 안 하면 어떨까? 혹은 무기 구형을 안 하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슬슬 떠보고 다닌다는 얘기가 지금 막 들려요. 실제로 특검 내부에서 꼭 사형을 선고해야 되나? 이 꼭 구형이어야 하나? 구형이 무기여야 되나? 아니,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아닌 무기란 말이에요.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 아닌 무기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보다 깎아서 사형이나 무기가 아닌 다른 형을 내릴 수 있다고? 이게 과연 가능해? 예, 가능하긴 합니다.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긴 해요. 지금 일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내란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지 않느냐? 3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느냐? 전두환은 유혈 사태가 났고 5.18 광주에서 그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래도 무기 아니었냐? 그러면 윤석열은 그보다 좀 더 깎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와, 듣는데 열받죠? 그래서 제가 법을 살펴봤습니다. 형법 제52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령, 지능,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등을 살펴서 양형을 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결과가 유혈 사태가 아니었으니까 감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형법 제53조에는 장량 감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판사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그냥 알아서 깎아준다는 겁니다. 장량 감경. 판사의 임의 감경, 판사 지멋대로 감경이죠. 일단 감경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 감경입니다.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어요. 사형의 경우는 2분의 1이 애매하죠. 그래서 사형의 경우 감경을 하게 되면 무기가 되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 유기징역입니다. 무기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무기가 선고되거나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무기가 구형되거나 무기가 구형돼야 되는데 징역 한 50년이 구형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가 되면은 양형 조건이나 장량 감경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결과를 볼 때, 범행 결과를 볼 때 감경 사유가 있다라는 주장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가 그냥 법조계에서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고 내란 특검에서 슬슬 분위기를 떠보는 것 같아. 이게 얘기가 솔솔 돌아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 들을 때 열이 확 치미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그 작년 12월, 재작년이군요, 벌써. 재작년 12월 3일 그 내란의 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여의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그 내란을 저지르면서 죽을 각오를 조차 안 했다는 겁니까? 내란 저지른 놈한테 사형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미치고 발작 뛸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면한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가 범행을 저지르다가 중단을 했다면, 소위 말해서 중지미수인 경우라면, 그래요, 맞아요. 3시간 안에 끝났으니까 뭐 그렇다 쳐. 하지만 지가 끝낸 게 아니라 시민들에 의해서 제지당한 거잖아요. 제지당했다고. 제지당한 거기 때문에 이건 미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결국 내란에 성공하지 못했지 않느냐. 미수 아니냐. 미수니까 깎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내란 특검이 하고 있대. 그러면서 앞서서 전두환 얘기도 좀 하는 모양이야. 전두환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무기 나오지 않았냐. 근데 윤석열은 안 죽었잖아. 그러니 무기보다는 낮아야지. 참,
근데 윤석열하고 전두환을 비교한다고? 씨발 진짜. 예, 그런데 윤석열하고 전두환을 비교한다고 해도요, 솔직히 윤석열이 나을 게 없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전두환의 경우 독재자의 뒤를 이어서 또 독재자가 된 겁니다. 그죠? 앞서 그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있었잖아요. 그 박정희가 암살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 권력의 공백 상태를 쿠데타라는 형태로 장악한 거잖아. 독재자의 후계자가 된 거야. 그렇지만 윤석열의 경우는 뭡니까? 87년 이후 40년 이상 계속되던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뒤집은 게 윤석열입니다. 독재자의 뒤를 이은 전두환이 아니라 윤석열은 민주화를 뒤집고 지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잖아요. 이것만 보면은 동기라든지 범행 전후 상황을 볼 때 훨씬 나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두환은 아주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발생한 범죄였고, 윤석열은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나쁩니까? 죄질이 나빠요. 여기가 훨씬 죄질 나쁘죠. 따라서 가중사유도 있어요. 사람이 안 죽었다, 그걸로 감경을 한다면 40년 이상 지속되던 민주주의를 뒤엎은 윤석열, 이거는 가중사유예요. 그죠? 또 있습니다. 전두환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정권을 이양한 뒤에 재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 공적이 인정이 됩니다. 전두환한테 무슨 공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당시 판결문을 보면은 전두환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뭐 공적이 있다 뭐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형을 좀 까준다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사형에서 무기로 내려온 겁니다. 반면 윤석열은 뭐야? 임기 중에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야. 지가 셀프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당했다고.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 못했다고. 개판 엉터리로 취급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죄질은 더 나쁘죠. 또 있습니다. 앞서서 전두환이한테는 그 공적이 있다라는 게 당시 인정이 됐다고 했죠. 그 당시 인정됐던 공적이 뭐냐면 경제를 성장시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평화적으로 최종적으로 아주 평화롭게 정권을 넘겨줬잖아요.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했다. 이 두 가지를 공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양형이 좀 까진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이는 뭐 경제가 망쳤잖아. 그리고 국가를 또 혼란스럽게 했죠. 평화적 정권 교체? 지랄하고 있네. 자, 유일하게 윤석열이 전두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유혈 사태가 생기지 않았다는 건데, 하지만 윤석열이는 유혈 사태를 처음부터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유혈 사태를 기도했죠. 납치 준비했었잖아. 납치하다가 죽일 생각까지 했었잖아. 다 했어. 내란 목적 살인 준비까지 다 했단 말이야. 실패했을 뿐인 거예요. 따라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거는 전두환이가 안 하려고 아니 윤석열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잘 막았기 때문에 없었던 거예요. 칼을 아예 안 들었던 게 아니, 칼을 찌르지 않았던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찌르지 않았던 게 아니라 찔렀는데 잘 피했단 말이야. 그랬으면 이게 살인 미수가 되는 게 맞고 살인죄, 정당한 살인죄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안 죽었다고 살인죄 아니다 이럴 거야? 이렇게 보세요. 솔직히 윤석열이가 전두환보다 나을 게 없죠. 전두환이는 그 무기가 나왔으니까 윤석열은 그보다 형이 낮아야 된다. 그렇게 볼 이유도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의 그 감경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론을 떠보는 그런 행동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윤석열의 편에 서고 싶어서 지금 안달복달하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 조은석 내란 특검이 막판에 가서 지금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게다가 윤석열은 경합범입니다. 자, 경합범이라는 게 뭐냐면요. 2개 이상의 범죄를 동시에 처벌해야 되는 경우, 이걸 보고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범죄를 동시에 처벌해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죄도 저질렀고 절도죄도 저질렀어. 절도죄로도 처벌해야 되고 살인죄로도 처벌해야 돼. 그럼 이 양형을 어떻게 정하면 됩니까? 자, 이때 쓰는 게 경합범 가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경합범 가중은 형법 제 37조에 나오는데요. 보통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무거운 형이 사형이면 사형, 가장 무거운 형이 무기이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 이렇게 선고를 한답니다. 자, 그리고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죄와 절도죄 2개 걸린 사람이 있어. 살인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 그 다음에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절도죄를 경합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판결을 내린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형 무기이거나 적어도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2분의 1 가중이니까. 사형 무기 적어도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살인죄 처벌 범위가 사형, 무기 아니면 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요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절도죄를 경합범으로 붙여가지고 가중을 하게 되면 사형, 무기 그리고 적어도 15년 이상의 형 요렇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가중. 자, 아까 윤석열이한테 장량 감경을 하면 2분의 1까지 깎아줄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여기에서도 2분의 1을 가중을 하게 되네. 하나는 깎아주고 하나는 가중하고 그럼 뭐가 돼요? 원래대로 돌아왔네. 쌤? 예, 그 얘기요. 돌아온 거예요. 다시. 경합범 가중의 법리를 적용하면은 윤석열은 봐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외환죄, 이적죄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징역 10년이 구형되어 있는 상태죠. 특히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 같은 경우는 항소심부터 병합이 될 겁니다. 어떻게 돼 그러면 윤석열? 가중이야. 이건 가중. 한쪽에서는 뭐 윤석열 그 형을 깎아줄 수 있는 감경의 사유가 있다면 여기에는 가중의 사유가 있어요. 감경 사유 하나, 가중 사유 둘. 그럼 어찌 돼? 가중이야. 근데 사형 무기징역의 가중은 뭐 그냥 사형 무기징역이에요. 특히 무기징역을 할 거면은 사형도 가능해. 가중할 경우에는. 아무튼 윤석열 무기가 나올 수가 없다. 적어도 사형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적어도 사형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에서 윤석열 좀 형을 깎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은 택도 아닌 어거지다. 근데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냐고. 누가 윤석열 이 가중을 경감을 형을 깎아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느냐. 바로 이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예요. 얘네들 교묘하게 말을 살짝 돌려놓고는 있는데 미수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형량이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리고 계엄 선포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는 점이 상당히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참. 그래서 윤석열 사형이나 무기가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인 겁니다. 이거는 순 엉터리예요. 장량 감경 미치고 있네. 미수범이라고요? 뭐 미수범이야? 현직 대통령이라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는 죄질이 더 나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먼저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해서 그럼 죄질이 더 나빠. 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오히려 더 나쁘다고. 계엄령 선포 대통령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었다는 점 때문에 감경을 한다고? 대통령 말고 다른 거 할 수,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죄질이 나빠요. 근데 이 머니투데이는 뭐야? 참. 이래서 머니투데이가 아니라 내란투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란투데이다운 기사였던 거죠. 자, 제가 앞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열받아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른바 내란투데이, 얘들 진짜 내란투데이야 진짜 아주. 머니투데이에서 이상한 기사를 썼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지만 이 내란투데이,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거짓말이다, 엉터리다 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전해드리고자 오늘 이 방송 두 번째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머니투데이 대장동 사건 때부터 싹수가 노랬죠. 근데 하는 짓을 보니까 정말 싹수가 노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양부남 의원도 징역 30년 얘기를 했어요. 30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가 돼요. 양부남 의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 징역 30년이 적당하다라고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30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은 맞을 겁니다. 참 그렇죠. 자, 해피예법님께서 당연하죠. 죄질이 나쁘죠. 대통령이라서 그래요. 대통령이라서 감경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서 죄질이 더 나빠요. 그쵸? 내란투데이 얘네들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박시규님, 내란투데이 어울린다고요? 징역 300년 때려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모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할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